안녕하세요. 오늘은 OOP 네 번째 시간입니다. 클래스와 객체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와 객체는 그 핵심이 됩니다. 클래스는 현실 세계의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코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계도 역할을 해요. 오늘 시간에는 이런 클래스를 정의하고 또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뭐 이닛을 통한 이런 생성자들에 대한 내용과 개념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혹은 그런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해당하는 그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의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서드 등을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틀을 만들고 나면 그 틀을 실제로 코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스턴스의 이유인데요. 그런 클래스로부터 실제로 만들어진 각각의, 즉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받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별적인 객체, 이것이 인스턴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클래스 자체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걸 실제 메모리에 올리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인스턴스화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때 이 생성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인스, 그런 특정한 인스턴스가 생성되려고 하면 그 생성을 위한 호출이 당연히 수반되겠죠. 이 어떤 언어에서든 OOP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언어에서든 그런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가 동작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던더를 사용한 init이라는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바나 혹은 또 다른 언어에서 생성자는 각각의 클래스와 이름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메서드들도 존재하죠. 자, 조금 더 보면요. 먼저 OOP에 대해서 한번 객체와 또 클래스에 대한 걸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객체의 집합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프로그래밍들의 내용을 객체의 형태로, 객체의 모양으로 그런 집합들로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객체로 각각을 구별짓고 설계를 하게 되면 그 특정한 값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가 가지는 고유의 값과 함께 그 기능, 즉 펑션, 메서드를 가지게 됩니다. 뭐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클래스라는 그런 설계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 이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내가 가진 혹은 친구가 가진 혹은 선생님이 가진 각각의 그 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제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실제 제품은 모두 그 안에 있는 어, 기능은 비슷하게 가져요. 거의 동일하게 같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있다거나 뭐 문자를 보낼 수 있다거나 인터넷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들은 다른 거죠. 연락처도 서로 다를 테고요. 찾아본 사이트도 다를 테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속성을 변화할 수 있게 해서 각각의 고유한 객체로서 서게 합니다. 자,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속성, 메서드, 생성자 등에 대한 이 개념들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 파이썬 코드에서는 각각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리고 속성을 사용할 때 셀프라거나 혹은 메서드를 정의할 때 definition이라거나 혹은 생성자를 만들 때 이 던더를 이용한 던더 init 던더 형태의 생성자 코드 등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코드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자, 인스턴스라는 건 이제 실제 하는 스마트폰, 클래스라는 건 그런 스마트폰을 위한 설계도, 혹은 붕어빵도 우리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을 클래스라고 하면 각각의 재료를 별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붕어빵 먹을 수 있는 그건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속성은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요, 뭐 색상, 혹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 혹은 회사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그 속성인 어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메서드는 그런 속성을 사용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들요. 기능들은 우리는 메서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생성자라는 건 공장 초기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적인 설정, 물리적이든 혹은 소프트웨어적이든 이런 것들 모두를 다 초기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초기 설정을 갖게 해주는 최초의 메서드가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OOP 이전에는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그 각각의 내용을 함수의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사용 각각을 구분하는 정도에서 서로 간의 호출을 통해 순서가 정해지죠. 이렇게 되는 코드들은 그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동일한 코드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드가 길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좀 어려운, 그래서 왜냐하면 재사용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절차 지형 프로그래밍의 그런 문제들을 객체라는 형태로 각각의 어떤 특정한 값에 달려있는 메서드를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객체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OOP가 나오면서 관련 데이터들이 서로 기능과 함께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였고요. 유지 보수도 당연히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자, 기본적인 OOP에 대한 얘기를 막 해보았습니다. 우리 클래스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이제 보통 관례상 파스칼 케이스, 그러니까 즉 클래스의 첫 글자 해당하는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는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사각은 이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했는데요. 속성과 메서드의 형태로 나눠 보았습니다. 속성에는 학생에 대한 거예요. 자, 학생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학생의 이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이디, 학번이라거나 뭐 주민번호라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학년, 그리고 스코어, 점수들이요. 이때 이 스코어는 리스트로 해서 여러 개의 점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타입들도 우리가 시퀀스 타입들도 마찬가지로 속성에 담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메서드는 말 그대로 기능, 어떤 펑션이 되는데요. 먼저 init입니다. init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특이한 형태의 내용으로 형태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두 개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블 언더바, 보통 이걸 우리가 던더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더블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서 던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건 파이썬에서 이렇게 앞뒤로요 언더바가 두 개 붙는 거, 이런 걸 이제 매직 메서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메서드들, 그런 스페셜 메서드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언더바 두 개, 뭐 str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그 던더 역할 자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가 특정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뭔가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약속해둔 특별한 함수들을 우리가 던더를 통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래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 그러니까 클래스를 맨 처음 객체를 만들기 위한 생성자 혹은 소멸자에도 사용합니다. 또 물론 객체 지금 보신 것처럼 str처럼 문자열을 표현하는 것에도 사용하고요. 또 뭐 연산자 오버로딩 등에도 이렇게 언더바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죠. 자, 메서드 내용을 계속 들어가 보면요. 자, 스튜던트에 지금 특화된 형태의 메서드들인데 일단 먼저 생성자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introduce라는 메서드 그리고 add score, get average 그리고 get grade letter 이런 내용들의 메서드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attribute 즉 속성들과 어떤 내용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메서드들을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OOP예요. 이걸 하나의 그러니까 객체 단위로 오브젝트 단위로 이 각각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객체를 실체화 시킬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를 만들 때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건 지금 그 형상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형상들을 갖고 있는 걸 실제로 값을 넣어서 각각의 값을 넣게 해서 스튜던트라면 뭐 홍길동 혹은 뭐 유관순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각각이 이제 특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들을 넣을 수 있느냐? 그렇죠?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값들을 갖게 하는 거죠. 첫 번째 S1 스튜던트는요.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아이디가 2024001 그리고 그레이드는 2 스코어즈에는 85, 92, 78 이런 값을 갖게 했습니다. 두 번째 S2에는 이름이 김철수이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아이디는 2024002 그레이드는 1, 스코어스는 70, 65, 88 이렇게 해서 이영희 학생까지의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세 개를 다르게 해서요.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클래스 생성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화 즉 인스턴스화 시키는데 필요한 우리 init 메서드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init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수 메서드, 뭐 매직 메서드 이렇게도 불러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초기화를 위한 메서드인데요. 초기 속성 값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앞뒤에 이중 언더스코어에 던더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먼저 이 스튜던트의 홍길동을 호출할 때 이때 이닛이 자동으로 이제 실행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속성이 초기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리턴 값으로 인스턴스가 반환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튜던트 베드라는 클래스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한번 이 이닛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즉 생성자 없이 만드는 경우랑 생성자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스튜던트 베드라는 이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죠. 클래스 내에서 introduce 해서 self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들어온 이름에 대해서 그 내용의 이름을 출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 셀프에 네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가 호출이 돼서 값을 불러서 사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각각의 우리 배드점 네임은 홍길동처럼 일일이 이제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호출을 하게 되면 어트리뷰트 에러가 발생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init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파이썬이 이 부분을 자동으로 호출하게 해줘요. 여기에 매개 변수로 self, name, student id, grade 이렇게 해서 값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self를 통해서 name과 그리고 student id 그리고 grade 그리고 scores라는 값을 외부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또 특정한 기본값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이 없다면 이렇게 빈 것으로 하겠다라는 형태로 기본값 설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름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름과 학번 그리고 그레이드를 담아서 각각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 해주고 그렇게 초기화된 값을 기반으로 객체가 생성되고 그 객체 자체를 리턴하게 해줍니다. 이 init 함수가 호출될 때 사용되는 이 4개의 매개 변수 중에서 셀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셀프라는 건 파이썬에서 나야 하는 일종의 별명표 같은 겁니다. 이름표 같은 거.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적어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그 어느 어떻게 호출됐냐 그 호출된 그 객체 자체 이 메서드가 호출된 객체 자체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제 이 각각의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들이 설계도는 하나고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만약 뭐 그 인스턴스 중에서 어떤 것이 동작해야 하는 거냐라는 걸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설명이 좀 그렇죠? 자, 뭐 예를 들어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고양이가 있다고요. 클래스로. 클래스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이 안에 메서드로 예를 들어 뭐 울어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매개 변수로 이렇게 받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셀프라고 이렇게 적는데요. 그럼 이 셀프는 여러 개의 고양이 중에 고양이 인스턴스들 중에 이런 클래스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고양이들 중에서 그 중에 울어야 되는 게 누구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프린트 하고 야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울어야 되는 고양이가 이 메서드를 호출한 고양이가 울게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호출한 게 누구야? 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는 용도가 이 셀프입니다. 이 셀프는요, 의 역할을 말하자면 이 셀프는 이렇게 매개 변수들과 함께 넘어왔죠. 그럼 이 self.name, self.student.id, self.grade, self.scores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그 객체가 가진 이 해당 객체가 가진 데이터를 이렇게 그곳에 값을 쓸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그 값을 불러서 읽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같은 객체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객체 안에 다른 메서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셀프를 붙여서 self.introduce, self.addScore 이런 형태로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씁니다. 또 이거 자체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객체 자체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리턴을 해줄 때, 그러니까 반환을 해줄 때도 이런 값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이 객체 자체예요 라고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셀프가 사용됩니다. 코드에서 조금 더 보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서 지금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생성자를 갖게 하고요. 그리고 introduce, add score, 그리고 get average라는 메서드들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들은요, 셀프를 통해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셀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roduce가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라고 출력을 하려고 해요. 이때 여기에 쓰이는 값들 grade나 name이나 student id 등을 이 셀프라는 객체 자기 자신에 바로 접근을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self.name, self.뭐 student id, 그리고 self.grade 등을 자기 정보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코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add score도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self입니다. 현재 맨 처음 만들어진 객체의 모양이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score를 추가하는 함수예요.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name은 넘겨받은 값, student id도 그렇고 grade도 그런데요. 성적표는 비어있는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추가로 스코어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어떤 특정한 학생의 개인 성적에 이건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인데요. 이 리스트를 넘겨받아서 그 값을 어펜드를 통해서 스코어스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한 데이터형이죠. 그래서 지금 빈 이 리스트에 이제 새로운 값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점이 추가됐다 하고 현재 성적 어떠하다 라고 이제 나열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엔 get average가 있어요. 매개 변수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객체, 그러니까 셀프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적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와요. 이때 이걸 합산하고 평균을 구할 건데 만약에 스코어가 없어요. 없다면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 평균을 계산할 것도 없죠. 그래서 0.0을 바로 리턴하게 하는 것이고 값이 들어있다면 그 값의 썸과 렌을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not을 이용해서요. if문을 이용해서 빈 리스트일 때는 0을 반환하는 나름의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과 김철수에 대해서만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자, 먼저 S1입니다. S1은 이제 같은 설계도를 쓰는 거예요. 스튜던트라는 형태의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홍길동은 2024001과 2라는 그레이드를 가지고 스튜던트 클래스의 모양으로 해서 실제 값은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김철수는 S2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 텐데 김철수 2024-002 그리고 그레이드 1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다른 S1과는 다른 객체예요. 그렇죠? 같은 형태의 설계도를 이용했지만 그 결과값으로는 다른 형태의 객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로 객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S1을 통해서 인트로듀스를 하면 그렇죠. 홍길동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S1에 add score 해서 85를 추가하면 그렇죠. S2하고는 상관없는 점수의 반영이죠. 마찬가지 92를 넣었습니다. 이 또한 그렇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출력을 하는 게 있네요. 출력을 할 때 s1.getAverage를 통해서 값을 평균을 내서 출력을 했어요. 하지만 S2를 출력해 보면 S2에는 S1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쭉 계속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S2를 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겠죠. 즉 빈 리스트가 출력되겠죠. 점수가 여전히 초기에 설정했던 초기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었던 모양과 동일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스턴스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여기 셀프를 통해 접근하는 걸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자, self.name은 nam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name은 우리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self.name은 현재 호출이 일어나는 그 객체에 들어있는 name이라는 attribute를 의미하죠.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두 개가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요. 왼편에 있는 여기 self.name 인스턴스는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오른쪽에 name은 init 안에서만 유효한 매개 변수, 즉 지역 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클래스 변수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를 한번 구분해 봐야겠습니다. 변수의 위치와 그 소속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본문, 메서드 바뀝니다. 메서드 안이 아니라 클래스 본문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 있어요. 접근할 때도 셀프를 통한 셀프.점 변수의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명 자체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는요, init 함수 내에, 그러니까 즉 생성자 내에서 만들어진 그런 변수죠. 그 변수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스턴스가 따로따로 갖게 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이 init 내부에서 선언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프.점 변수명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수인데요. 각 객체마다 그러니까 독립보유, 그러니까 각각이 독립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죠. 뭐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김철수, 김철수의 지갑이랑 뭐 그레이드나 혹은 홍길동의 그레이드나 혹은 점수는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개의 값을 가질 때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이름 자체도 그렇고요. 나이, 뭐 점수, 뭐 등급, 뭐 등등 각각의 객체마다 고유하게 가져야 되는 이런 값들을 저장할 때는 인스턴스 변수가 필요한 거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본문,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내부인데 메서드 바깥쪽에 정의합니다. 그래서 셀프를 붙이지 않고도 접근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해당 클래스가 만든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값입니다.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나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강의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강의실에 뭐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계는 다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만 시계가 빨리 가거나 쟤한테만 시계가 다르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두가 같이 보는 데이터, 모든 객체가 공유해야 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클래스 변수로 쓰게 합니다. 혹은 또 조금 더 들어가서 현재까지의 이 해당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의 수 같은 거 있죠.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이야? 그러면 뭐 15명.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러면 그 15라는 값은 예를 들면 각각의 인스턴스로 해서 학생 객체 각각이 홍길동이나 김철수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렇게 할 값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건 클래스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코드에서 한번 볼까요? 이 코드에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클래스 스튜던트를 할 거예요. 근데 스쿨 네임과 토탈 스튜던츠라는 이 두 개가 클래스 변수입니다. 모든 학생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규칙 혹은 뭐 정보 이런 것들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다 적은 건데요. 먼저 한국고등학교라는 이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교 이름은 한국고등학교.
그리고 total student는 일단 0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변수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student라는 이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해요. student. 뭐 total student 혹은 student. school name 이렇게요. 물론 여기에 객체를 만들어서요. S1, S2, S3처럼 객체를 만들어서도 이 각각의 이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권장하는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같은 값이긴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init 안에 보면 네이밍과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네임은 이름, 학생의 이름일 테고요. 그레이드는 그 학생의 학년이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객체를 만들 때,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네임과 그레이드 그리고 어떤 객체인가 하는 그 셀프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셀프를 통해서 네임에 우리 입력된 값을 넣었고요. 셀프를 통해서 그레이드에 입력된 값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한 줄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 자체를 통해서 스튜던트의 토탈 스튜던트의 값을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이 메서드의 외부 그리고 이 스튜던트 내부에 있는 이 클래스 변수인 토탈 스튜던트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런 이 클래스 변수 말인데요. 이 객체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이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렇게요. 객체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호출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성자가 아닌 클래스 변수는 언제 호출이 될까요? 이건 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시점에서 메모리에 딱 한 번 생성되는 겁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에는 아니고요. 이 클래스 자체가 메모리에 얹혀지는 그 시점에 그때 한 번 딱 호출이 돼서 이 메모리에 스쿨 네임과 토탈 스튜던트라는 변수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이 값은 해당 객체가 몇 번을 만들어지더라도 3번이든 10번이든 이게 만들어지는 횟수와 상관없이 처음에 한 번 만들어져 있고 그 값은 모든 객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처음 S1이 만들어지면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홍길동과 2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했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는 0이었던 토탈 스튜던트가 1로 증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S2가 만들어질 때는 김철수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두 번째로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네임과 새로운 그레이드가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값이 들어가고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위에 있던 클래스 변수인 토탈 스튜던트 값은 그렇죠.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1이라는 값이 하나 증가돼서 이제 2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영이가 만들어지면서 그 값은 3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각각의 객체를 통해서 이 토탈 스튜던트의 값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렇죠. 변경된 3이라는 값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코드를 보면 그런데요.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객체 만들어진 이후에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S1을 통해서든 S2를 통해서든 스쿨 네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1의 스쿨 네임도 S2의 스쿨 네임도 한국고등학교인 거죠. 물론 좀 더 권장되는 형태는 클래스의 이름 대문자 스튜던트를 써서요. 스튜던트 school name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출해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student.total students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 값이 어떤 값?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스튜던트에서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그 값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1. total student를 하거나 s2. total 확인하더라도 값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는 각자 독립되어 있다는 것도 출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메서드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 클래스에 우리가 조금 더 메서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들인데요.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쿨 네임에는 한국고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스튜던트는 0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init 생성자를 통해서요. 네임과 스튜던트 아이디, 그레이드가 들어있고요. 스코어스는 처음에는 빈 형태의 리스트로 시작합니다. 이때 클래스 변수인 total students를 하나 증가시키는 부분을 여기 생성자에다가 같이 포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변경되겠죠. 밑에 introduce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프를 통해서 student ID, grade, name 등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add score는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subject와 score의 형태로 이렇게 값을 받도록 했습니다. 어떤 과목에 어떤 점수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과목과 과목 이름과 점수를 튜플의 형태로 저장하려고 해요. 스코어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의 어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점수들을 튜플의 모양으로 저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외가 나중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수에는 마이너스 점수라는 거는 없으니까요. 0점이거나 혹은 뭐 100점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유효하지 않은 점수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get average는 평균 점수를 반환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elf.scores가 없다면 아니라면 그러면 return 0.0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값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sum과 len 함수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여기 self scores가 안에 있는 값을 s로 해서요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요. 이건 그러니까 self scores라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점수만 골라서 평균을 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점수만 들어있던 그 스코어스를 조금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튜플의 형태로 서브젝트와 스코어를 같이 받는 형태로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이제 과목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실제 값, 즉 실제 점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언더바는요. 포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더바는 사용 안 할 변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관례적으로 쓰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값을 이렇게 첫 번째 있는 건 여기다 값을 받을 거고 두 번째 있는 건 여기다 값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인데요. 값을 받더라도 쓰지 않을 거라서 이런 이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받더라도 쓰지 않을 거라서 그냥 대충 받는 거야. 뭐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값을 받을 건 두 번째 값. 셀프 스코어스에 있는 것들이 보면 튜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값들 중에 각 튜플마다 있는 두 번째의 값을 여기에 담을 거야.
그래서 그 두 번째 값에 대해서만 썸을 구하고 그렇게 썸 구한 것을 전체 스코어의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파이썬의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처리하는 게 나름의 방식이나 혹은 포문의 어떤 형태들을 좀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파이썬이라 이런 걸 이제 그 제너레이터 표현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드는 걸. 그래서 쓰기 편하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만들었고 그렇게 구한 것들로 일단 get grade letter를 통해서는 평균으로 특정한 학점을 이제 판단해서 학점 자체를 리턴 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말씀 안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리포트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F 스트링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죠. 성적표와 함께 스코어 수도 다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 홍길동에 대해서 2024-001 해서 2라는 그레이드를 가지고 학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추가해요. 파이썬은 88, 데이터베이스는 75,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은 92 이런 값으로요. 그리고 나면 프린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이때 출력하는 값들 각각의 값들은 이렇게 F스트링 이용한 이 각각의 값들 중에 셀프라고 되어 있는 즉 내가 이 객체 해당 객체에서 있는 스쿨 네임 그리고 그레이드, 네임, 스튜던트 아이디 등등을 호출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이때의 셀프는요, 프린트 리포트라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남겨준 그 객체 자체의 이 셀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각각의 값들이 구해지는 건 다른 데서는 그냥 저기 평균과 이 부분에서는요, 이 함수에서는 함수 호출하는 건 get average라는 이 메서드 그리고 get grade lett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인 것이고 대부분의 내용은 생성자 부분에서 처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자에서 각각의 이름 해당 객체에 대한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가 만들어질 때에 토탈 스튜던트들이 또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각각의 메서드에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어트리뷰트들을 참조해서 한 메서드 내에서 그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혹은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 값대로 해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한국고등학교 성적표라고 하고 학년, 홍길동 이름, 그리고 학번, 그리고 파이썬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북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책의 제목, 저자, 가격을 속성으로 갖도록 이렇게 하시죠. introduce라는 메서드도 한번 만들어서 책 정보를 출력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성자에서 self.title 책의 제목이요. 그리고 author, 그리고 price 등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인스턴스를 2개 이상 생성해서 그러니까 북클래스 북을 2개 이상 만들어서 각각의 소개를 출력하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때 출력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책 제목은 파이썬 완전 정복, 저자는 홍길동, 가격은 28,000원, 클린 코드는 로버트 마틴 33,000원. 이런 값을 갖도록 객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introdu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정보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힌트를 한번 갖다 볼까요? 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참조를 하신다면 생성자에서 셀프, 셀프의 의미랑 기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타이틀, 어서 그리고 프라이스
해서요. 여기에다가 타이틀만을 넣는 게 아니라 also와 price도 넣어야겠죠. 그리고 introduce라는 메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셀프를 받아서 해당 셀프에 대한 f스트링을 이용한 출력 정도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렉탱글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직사각형. 아주 전통적인 예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 할 때 각각의 객체를 구분하는 할 때 우리 도형을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예,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을 각각의 어떤 상속이나 서로 연관지어서 우리가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예제인데, 자, 렉탱글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만들 건데 가로와 세로 값을 속성으로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어리어라는 메서드, 그리고 페리미터라는 메서드를 각각 만들어요. 그래서 넓이와 둘레를 반환하는 형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스퀘어로 해서 이거 정사각형인가 라는 여부를 반환. 그러니까 여부니까 트루나 혹은 폴스 값을 반환하겠죠. 넓이로 24, 그리고 둘레가 20이 나온다. 그리고 정사각형 아니다. 혹은 넓이는 25고 둘레는 20인데 정사각형이다. 이런 형태의 출력을 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출력 내용을 잡아봐야 될까요? 자, 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width와 height를 두 개의 속성을 갖도록 합니다. 넓이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고 사각형이니까요. 그다음에 둘레는 각각 이 두 개를 더한 후에 곱하기 2를 해주는 심플한 형태죠. 정사각형이냐라고 묻는 부분은 두 개의 값이 같으냐, 넓이와 그러니까 높이, 즉 가로와 세로가 값이 같으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각각의 그 해당 여부가 출력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드는 거죠. 자, 예제가 하나 더 있어요. 카운터를 클래스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각각의 각 인스턴스가 독립적인 카운트를 갖습니다. 증가, 감소, 리셋 이런 메서드도 갖게 하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 카운터 클래스 내에 이렇게 인스턴스 카운트라는 변수를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개수니까 처음에는 0의 값을 갖도록 할 거고요. 디크리먼트는 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계속 증가하도록이네요. 언제까지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get count는 현재 값을 반환합니다. 특정이 좀 모호해서요. 우리 힌트와 함께 답안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턴스 카운트는 클래스 본문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counter.instance 인스턴스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디크리먼트에서는 0보다 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가 필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이너스 1씩, 즉 감소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각각 객체마다 카운트를 독립적인 형태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잠깐만 보면 인스턴스 카운트라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그리고 리셋과 get count 메소드를 별도로 만드는 거죠. 셀프를 통해서 객체 정보를 전달하고요. 이때 들어갈 값들, 스타트 값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값이 만약 생략됐다면 0이라는 값을 기본 값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셀프의 카운트는 스타트를 시작으로 해요.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제일 초기의 값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카운터에 있는 인스턴스 카운트를 통해서는 지금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진 거야.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인크리먼트는 값을 증가시키는 것, 디크리먼트는 값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값이 0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럴 때만 값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0이 되거나 만약 0이 되면 그렇죠. 이 부분은 참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값을 더 이상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자, 리셋은 0으로 리셋하는 거고요. get count는 저기 위에서 우리가 넣었던 이 count 값, 맨 처음 만들어졌던 이 count에서 변화된 값이겠죠. 그 변화된 값을 읽어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unter라고 해서요.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C1과 C2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만들고 각각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변화시키고요. 카운트를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출력해보고 그리고 리셋 하는 형태로 또 값을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값 전체 카운트를 호출하는 심플한 형태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클래스와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거,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어떤 특정한 변수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